네. 우리나라의 국세청의 정보 수집 능력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 시간 있을 때 뭐 할 것 같아? 과거 4년치 5년치 뒤져요. 아, 법인을 2개를 만드세요. 두 개를요. 취득세 중과에 이거 말해야 되나? 씨.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조정 지역 때 집을 샀는데 이번에 거의 다 풀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인지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안 그렇죠. 요거 진짜 이거 거의 10명 중에 4, 5명이 헷갈려 하셔요. 취득했을 당시 조정이면 그냥 계속 그 거주 요건이 붙는 겁니다. 그쵸.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죠. 딱 하나 있죠. 상생임대주택. 네, 요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귀쫑긋 언제 끝납니까? 상생임대. 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상생임대차 계약은 뭐냐면 정의가 네. 직전 임대차 계약에서 5% 이내로 올려야 돼요. 네. 내가 원하는 건 상생인데 네네. 얘를 하려니까 직전 임대차 계약을 해야 돼. 그러면 직전 임대차 계약은 또 뭐냐? 내가 취득하고 나서 해야 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요건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맞물려 가서 결론은 뭐냐면 자 직전과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된다. 근데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최소 1년 6개월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을 24년 12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원래 나왔던 입법 예고문에서 바뀐 게 뭐냐면 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고 임대가 개시돼야 돼. 거기까지 들어가 버렸어. 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임대 개시라는 말이 없었을 때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5년 3월 달이 임대 개시인데 네. 계약서는 우리가 3, 4개월 전에 미리 쓸 수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좀 피할 수 있겠네라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해석이 나왔어요. 해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조문에 명시화가 됐어. 명시가 돼버리고. 임대 개시까지 해라. 자 그러면 24년 12월 30일까지 내가 임대 개시를 하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을 보통은 2년인데 네. 최소가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이면 예, 23년 6월. 네. 네. 올해 6월이네. 올해 6월이잖아. 야, 얼마 안 이제 3달도 안 남았어. 남았습니다. 네. 이거 제대로 하시고 꼭 비과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네. 이제 좀 자산가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은 가만히 보는 거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얘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네. 정리해요. 아. 근데 얘는 보니까 아 나중에 갖고 있으면 오를 것 같은데. 오. 근데 내가 계속 끌고 가자니 보유세도 많이 나오고 네. 주택수가 나오니까 세대 분리된 분가된 자녀한테 증여를 해요. 와, 증여를 오를 만한 건 증여를 해버리고. 자 이제 증여를 해요. 네. 자 증여를 하는데 이 자녀가 이제 취득세하고 증여세 내야 되죠. 돈을 어디서 갖고 올까요? 은행에서? 부모가 아니죠. 전세 보증금 가져오면 되잖아요. 전세 보증금을 가져오면서 직전 임대차 계약을 만들어요. 전세로 살아주는 거로. 그렇죠. 그럼 직전 임대 계약 만들 수 있잖아요. 오, 그러네요. 그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하고 그 다음 상생 임대차를 할 때 청구권 쓰게 하고 5% 하게 하고 2년 6개월로 하면 되잖아요. 와, 그러면 24년 하반기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네. 그렇죠. 만료되기 전에. 그러면은 나는 부모가 갖고 있던 조정 지역인데 눌렸죠 가격이 네네. 싸게 증여 받았죠.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돼버리죠. 일타쌍피. 문제는 뭐예요? 네. 자녀가 없어. 아니면 자녀가 어려. 그럼 또 안 그래서 되네. 이제 자녀가 특히 미성년자이신 분들은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네.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유세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쵸. 네. 물론 현금 증여해서 그 돈 가지고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그 미성년자가 거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 자체가 좀 관심 대상이 되는 거죠. 블랙리스트 올라가는 거. 우리 이제 군대에서 관심 사병 되면 좀 힘들잖아요. 피곤해지죠. 예,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차라리 현금 증여하시고 그걸로 뭐 주식을 하시든 아니면 좀 더 커서 네. 그때 좀 부동산을 하는 게 어떨까? 아니면은 정말 소액 있죠. 네네. 한 10년, 20년 생각하고 그냥 무도들 초기 재개발 아니면 모아타운 뭐 그런 그런 것들. 걸 그냥 아예. 그냥 아예 자식이- 그냥 잊어버리고 물론 이제 나중에 자녀가 커가지고 뭐라 할 수 있어요. 엄마 나 생일 최초 받을 건데 왜 이런 거 해놨어? 너 잘 되라고 해놨지. 아니 근데 그때 되면 또 이게 달라져 있을 거야. 달라질 수 얘가. 있죠. 예. 어쨌든 얘가 뭐- 무럭무럭 커가지고 웃을 날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를 좀 이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큰 거 말고 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야, 이거 팀 너무 좋은데요? 이거 책에 있는 거 다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또 보면 또 있어요. 자, 저희 부동부동 우리 회원님과 네, 멤버십 네, 네. 분들이 또 질문 주신 게 있습니다. 아, 네네 어떤 거죠? 네, 내가 네. 자녀가 이미 성인이고 네, 네. 소득이 있다 보니까 네. 한 가구당 자녀와 내가 다 이제 주택수 카운팅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녀를 분리를 시켰대요. 네네네. 네, 자녀를 분리시켜서 주민등록 등본도 따로 떼고 실제로 주소지도 옮겨놨는데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냐 이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주소를 옮겨놨는데 사실상 부모랑 자식이 같이 살아. 장가가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소득이 있어. 20대도 넘었어. 이런 경우도 비과세가 되느냐. 일시적 2주택자 만드는 거라든지 또는 2주택 취득세 부분에서도 내가 1주택자로 잡히는 게 맞느냐. 이 질문이 꽤 많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이제 지방세하고 국세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 이게 뭐가 가장 큰 차이가 있냐면 이 국세에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 과세 원칙. 그러니까 외형이 뭐가 되든지 간에 실질이 같이 사는 가족이다. 그러면 주민등록은 분리됐지만 실질이 같이 살았다면 하나의 가족으로 봐서 세대수, 주택수 합쳐버려요. 야, 주소지가 다른데도. 물론 지방세법에도 말은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네.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이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지방세법은. 왜냐하면 취득세는 내가 물건 살 때 곧바로 뭔가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언제 언제 가서- 세고 있어 그거를. 뭐 안 같이 돼요. 사는지 뭐. 그래서 이제 지방세법은 가급적 주민등록표를 보는데 네네. 세대 분리가 되는지를 확인할 때 예를 들어서 만 30세 미만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소득이 있는지를 봐요. 소득이 있는지. 그래서 보통 요 정도까지는 보고요. 네. 이제 더 그렇게 해서 취득세를 좀 분리해가지고 피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양도세 할 때 주민등록 분리가 됐지만 같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거 걸릴 확률 높아요. 특히 다 걸리는 건 아닌데 와, 규제 지역 규제 지역. 그리고 고가 주택 고가주택.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별해가지고 봅니다. 요거 근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세무당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우리나라의 국세청의 정보 수집 능력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우리 확진자 동선 파악할 때 뭐 봤어요? 그때 교통카드, 핸드폰, 신용카드 전화. 뭐 이런 거 보잖아요. 네. 이제 심한 경우에는 많이는 아닌데 휴대폰 통신 기록을 발신 내역을 달라 그래요. 이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냥은 못 빼고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최근 6개월 1년치를 달라고 하세요라고 해요. 그럼 제출해야 돼요. 와, 그러면 자녀랑 부모가 같은 지역에서 계속 통화한 기록이 있고. 그러면 나중에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매번 하지는 못하고 왜냐면 우리 세무 행정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타겟팅을 해가지고 먼저 하는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요즘에 부동산 시장 거래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소장님들이 바빠요 안 바빠요? 안 바쁘죠. 자 그럼 소장님들이 안 바쁜데 세무 공무원도 바쁠까 안 바쁠까? 안 바쁘겠네. 그럼 그 사람들 시간 있을 때 뭐 할 것 같아요? 정시 퇴근할 것 같아요? DB 뒤집어 보겠네요. 과거 4년치 5년치 뒤져요. 비과세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조심해야겠네요. 야, 그리고 진짜. 그리고 뉴스 같은 거 보면 네. 세수 펑크 났다고 뉴스 보시죠? 맞아. 요즘 거리가 너무 없으니까 세수가 난리가 났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 국가에서도 세수가 부족하다. 네. 국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분들 좀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시키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게 굉장히 비과세 깨기가 쉽거든요. 요건 하나만 놓쳐도 그래서 실제 이거는 기사에 나왔어요. 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한다. 그래서 비과세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야, 진짜 이거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저도 상담을 많이 해드리지만 그냥 주소 옮겨놓으면 될 것 안 같다고 돼요. 얘기는 했는데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정말 그리고 꼭 이제 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방송이니까 다 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세무 공무원, 예. 세무사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듣다 보면 네. 그런 것까지 야, 이런 것까지 약간 통신, 좀- 카드, 뭐 쿠팡 시켰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할 수도 네. 있다는구나. 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네네. 만만하게 보시면 야. 안 되겠다. 네. 와, 여기서 저희가 또 떠오른 게 있습니다. 우리 법인 대표님들, 네, 개인 네. 사업자 대표님들 많이 이거 꼭 보세요. 저희가 네. 법인을 만들잖아요. 네, 네, 근데 과밀억제권역 특히 서울에서 법인을 만들면 구로 네. 그 디지털 단지 외에는 네, 네. 다 자산을 5년 안에 네. 사업한 지 5년 안에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부동산 샀을 때 취득세 준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네, 네, 네. 법인을 많이 만들잖아요. 네, 네. 근데 자기 법인 사무실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 그 정도 한 번도 알아야지. 안 가보시거나 네, 네. 처음에 세팅했을 때만 한번 가보고 2년 동안 안 가보신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해외 네, 나가 네, 있던 네. 분들도 있고. 네, 네. 이런 분들도 그러면 나중에 취득세 추징을 다시 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네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 자가가 있고 네네. 뭐 저기 대구 부산에 있어요. 물론 못 갈 곳은 아니죠. 요즘에 예, KTX나 SRT 아니, 있어서. 그래도 대구 부산에 있는 네. 법인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딱 세무공무원이 봤을 때 의심스러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대구 부산 사무실을 봤는데 뭐 소호 사무실이고 뭐 어떤 별도의 공간도 없고 네네. 특히 뭐 101-A, 101-B 이렇게 나눠지는 거 있죠. 네. 쪼개되는 거 이런 거 약간 타겟팅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소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여기서 업무하셨습니까? 네네네. 근데 말로는 소명했다고 하죠. 아 그럼 증빙을 한번 해보십시오 했는데 뭐 증빙이 뭐겠어요? 거기 가서 쓴 카드나 그쵸. 뭐 증빙이나 이런 거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하나도 없어. 예를 들자면 법인 본사인데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러면은 이건 말 안 되는 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평소에 어떤 증빙 자료 있으면 잘 챙겨 두시고 그리고 이제 뭐 있는 그대로 내가 거기서 일을 했으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떤 세무 대리인 조력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시면 법인을 2개를 만드세요. 두 개를요. 대구에 하나 만드시고 네. 서울에 하나 만들어요. 취득세 중과에 이거 말해야 되나? 취득세 중과에 재밌는 게 있는데 네. 이것도 알려주시는 우리가 겁니까? 이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을 인수하잖아요. 네. 근데 법인 인수가 좀 부담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그쵸. 마치 중고차에서 내가 모르는 차를 사는 거랑 똑같잖아요. 남의 그죠? 법인 인수하는 게 네, 쉬운 네. 일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인수를 했는데도 그 법인이 뭐 휴면 법인이다. 이게 활동을 안 했다. 네네. 그럼 또 이제 인정 못 받거든요. 음. 근데 그 조문에 보면 인수한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 어떤 게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인수한 법인에 대해서 휴면 법인이고 뭐 그러면 인정이 안 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럼 설립은 설립은 빠져 있잖아. 그쵸. 그럼 설립은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설립하면 되잖아요. 그러네. 야, 그 이 방법 있구나. 그럼 설립을 해놓고 네. 최소한의 활동 정도 해두고 5년 채우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다만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뭐. 왜 그러냐면 많이 뭐 돌리시는 어차피 분들이 나는 뭐 이거 해서 임대 줄 건데 그리고 어차피 뭐 내가 실사용 안 할 건데 그러신 네. 분들은 괜찮은데 뭐 저처럼 나중에 꼭 내 거 사옥을 올리겠다 네. 내가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사옥을 올려놓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제 내 사업을 하겠죠. 네네네.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이 있겠죠. 사업 아이템이 부동산 매매 임대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법인이 2개 있어요. 이 방법이 또 있구나. 미리 키워놔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저는 양쪽 다 쓰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주택으로 하고 싶으시면은 임대를 하지 마시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당 천떼기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5억이면 5개면 25억이나 매출액이 소스는 묻지 마세요. 소문에 의하면